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AWS 마이그레이션 데이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 세션이 오늘의 마지막 세션이 되겠습니다.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VMware 클라우드 온 AWS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솔루션스 아키텍트 홍정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VMware 클라우드 온 AWS를 통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연 도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고토앱이나 채팅 윈도우에 자신이 질문한 내역이 표시되어집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질문은 공개로 답변되기 때문에 본인만 답변을 받고 싶으시면 비공개라고 하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VMware 가상화 솔루션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본 지식은 있다라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VMware 클라우드 온 AWS라는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온프리미시스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보통 친숙한 툴과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기존 투자분을 재활용하게 됩니다. 또한 고유의 표준 하드웨어 구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는 이미 잘 아시다시피 비즈니스 상황에 맞춘 빠른 확장이 가능하고요. 고정 자산에 대한 투자 비용이 사용한 만큼의 가변 비용으로 바뀌면서 비용 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 서비스 로케이션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한 확장에 용이한 점, 그리고 다양하고 수많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이러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포함하는 온프리미시스 리소스를 하나 이상의 퍼블릭 클라우드와 통합, 그리고 연계하여 활용하는 컴퓨팅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방식은 이미 온프리미시스에 상당한 IT 기술 투자가 이루어져 있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선호하시는 방식인데요. 이러한 기업들은 온프리미시스에 투자된 IT 리소스가 존재하지만 퍼블릭 클라우드의 효율성에 공감하게 되시면서 자사의 온프리미스 리소스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점차 마이그레이션 해 나간다던가 기업의 발전에 따라 증설되어야 하는 리소스를 퍼블릭 클라우드 쪽으로 배치해서 양쪽의 워크로드를 모두 운영하면서 자사의 서비스 형태에 맞게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활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VMware 클라우드 온 AWS는 VMware와 AWS의 공동 엔지니어링으로 탄생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입니다. VMware는 이미 이 세션을 들으시는 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 가상화 솔루션의 선두주자이자 온프리미시스의 가상화의 대표 기업입니다. 이러한 두 마켓 리더, 즉 온프리미시스의 가상화의 리더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리더가 협업하여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VMware 클라우드 온 AWS를 VMC 온 AWS로 줄여서 호칭을 할 텐데요. VMC 온 AWS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WS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로 배포되는 VMware의 SDDC, 즉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입니다. AWS 클라우드에 손쉽게 가동시킬 수 있는 주문형 vSphere 인바이러먼트 서비스이고요. 서비스 계약 후 대략 2시간 이내에 VM을 구성할 수 있는 SDDC 환경이 가동되어집니다. 동일한 vSphere 환경이기 때문에 온프리미시스의 VM 워크로드를 AWS 클라우드로 이전하여 운영이 가능하고요. 또한 AWS 네이티브 서비스와의 긴밀한 연계도 용이해집니다. 온프리미시스와 동일한 vSphere 환경, 그리고 친숙한 관리 툴셋과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온프리미시스의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 간의 기술 격차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VMC 온 AWS 서비스는 VMware에 의해 판매되고 관리되는데요. 즉, VMware에서 프로비저닝, 디프로비저닝, 업그레이드 및 패치를 수행하고 솔루션 환경과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합니다. 이러한 VMC 온 AWS 서비스는 누구에게 적합한 서비스일까요? 먼저, 온프리미시스에서 가동 중인 vSphere 워크로드를 별다른 변경 없이 신속하게 퍼블릭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하겠습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 용량을 퍼블릭 클라우드로 확장하고자 하는 고객,
재복구 솔루션을 최적화, 단순화, 그리고 현대화하고자 하는 고객. 그리고 AWS 인프라스트럭처와 서비스를 연계하여 고객이 운영 중인 애플리케이션에 혁신을 더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VMC on AWS의 대표적인 적용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프리미시스의 데이터 센터에 운영 중인 워크로드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완전히 이전하여 운영하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유형입니다. 기존 사용하던 vSphere 관련 기술 세트와 관리 UI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VMC on AWS 상에서 워크로드를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이러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스 유형은 블랙 마운틴사와 국내 S사가 적용한 방식입니다. 다음은 VMC on AWS에 필요한 리소스를 추가 구축하고 온프리미시스에서 운영 중인 리소스와 연계하여 하나의 유기적인 워크로드로서 운영하는 유형입니다. VLM, 즉 vCenter Linked 모드를 이용해서 단일 UI, 통합 UI를 통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센터 익스텐션 유형은 현재 플레이티카와 트렌드 마이크로사가 적용한 방식입니다. 다음은 VMC on AWS를 디제스터 리커버리 용도로 구성하는 유형입니다. 제시 VM웨어 SRM이나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 등을 연계하여 신속한 서비스 배포가 가능하고 DR 테스트가 용이하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DR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사용한 만큼 과금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성상 대단히 비용 효율적인 DR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여러 기업들이 기존의 DR을 VMC on AWS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의 현대화 모델인데요. VMC on AWS에 배포된 애플리케이션들은 애널리틱스, IoT, 머신러닝, 로보틱스 등 방대한 AWS 서비스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그 기능을 손쉽게 확장하고 고도화할 수 있는 구성 방안입니다. VMC on AWS를 이용하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축했을 때의 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WS의 폭넓고 다양한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의 혁신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운영하면서도 온프리미시스와 동일한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기술을 사용하여 IT 운영을 단순화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VM웨어 vSphere 기반 워크로드를 안전한 AWS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함으로써 가용성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VM웨어 관리 툴과 정책 등 기존 투자를 재활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복잡성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의 전환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VMC on AWS를 사용할 수 있는 글로벌 리전 현황입니다. VMC on AWS 서비스는 서울 리전을 포함하여 전 세계 16곳의 리전에서 서비스 중이며 2020년 하반기 스톡홀름의 리전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제 VMC on AWS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VMC on AWS는 vSphere와 vSAN, NSX-T의 기반 기술 위에 구성된 SDDC이며 vCenter 서버로 컨트롤하는 구조로 표현됩니다. 좀 더 아키텍처 측면에서 표현을 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5가지의 컴포넌트의 구성으로 나열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트 컴포넌트 부분입니다. VMC on AWS의 ESXi는 아마존 EC2 베어메탈 인스턴스에 인스톨되어집니다. 사용자는 아마존 EC2 i3 메탈과 EC2 R5 메탈 두 가지 인스턴스 중에 선택하여 구성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EC2 i3 메탈은 36코어와 512GB의 메모리가 장착된 인스턴스이며 25GBps의 네트워크 어댑터와 15.2TB의 NVMe All Flash 스토리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EC2 R5 메탈은 48코어와 768GB의 메모리가 장착되어 있으며 역시 25GBps의 네트워크 어댑터 그리고 아마존 EBS를 스토리지로 사용하는 인스턴스입니다. 다음은 ESXi 하이퍼바이저 컴포넌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VMC on AWS의 SDDC 호스트 클러스터는 최소 세대에서 최대 16대 호스트로 클러스터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미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하이퍼바이저 레벨의 유지보스는 VM웨어에 의해 처리되기 때문에 루트 권한의 SSH 연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 임의의 VIB, 즉 vSphere 인스톨레이션 번들이나 vCenter 서버 플러그인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가용 영역의 장애에 대비하여 가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멀티 가용 영역에 걸쳐 스트레치드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스토리지 컴포넌트 부분입니다. VMC on AWS의 스토리지는 vSAN 기술로 구성되어집니다. 컴퓨트 컴포넌트에서 알아보았듯이 인스턴스 유형에 따라 디스크의 구성이 달라지는데요. 먼저 EC2 i3 메탈의 경우 장착되어 있는 15.2TB의 NVMe 올플래시 스토리지를 통해 vSAN 스토리지를 구성하며 노드당 약 10TB의 스토리지 용량을 갖게 됩니다. NVMe 올플래시로 구성된 vSAN이기 때문에 EC2 i3 메탈은 하이 퍼포먼스 및 로우 레이턴시의 어플리케이션을 가동하기에 적합한 유형입니다. EC2 R5 메탈의 경우 아마존 EBS, 즉 아마존 일래스틱 블록 스토리지를 사용하여 vSAN을 구성하며 일래스틱 vSAN이라고도 불리웁니다. 노드당 15에서 35TB의 스토리지 용량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존 EBS를 통해 노드당 고밀도의 vSAN 스토리지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디스크 용량을 필요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유형입니다. NSXT가 기반 기술로 적용된 네트워크 컴포넌트 부분입니다. AWS VPC 기반 네트워크상에 NSXT를 이용한 오버레이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집니다. 우측의 구성도로 간단하게 표현해 보았는데요. SDDC 배포 시에 기본적으로 컴퓨트 네트워크와 매니지먼트 네트워크 이렇게 두 개의 오버레이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집니다. 컴퓨트 네트워크는 고객의 워크로드 VM이 연결되는 네트워크이고 매니지먼트 네트워크는 vCenter, NSX 매니저 등의 어플라이언스 서브넷과 ESXi 호스트의 인프라스트럭처 서브넷을 포함합니다. 각각의 네트워크는 C 게이트웨이, 즉 컴퓨트 게이트웨이와 M 게이트웨이, 즉 매니지먼트 게이트웨이에 연결되고 두 게이트웨이는 티어 0 라우터와 연결되어 외부와 통신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니지먼트 컴포넌트인 vSphere 부분입니다. 사용자는 VLM, 즉 vCenter Linked 모드를 통해 VMC on AWS의 vCenter 인스턴스를 온프리미시스의 vCenter SSO 도메인에 연결하고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익숙한 vCenter 운영 경험을 그대로 VMC on AWS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계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MC on AWS를 사용하게 되면 기존 AWS의 계정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VMC on AWS에는 두 개의 어카운트가 사용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VMware Cloud SDDC 어카운트인데요. 이 계정은 SDDC 배포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SDDC를 운영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전용의 AWS 계정입니다. 하지만 고객은 이 계정을 직접 사용하실 수는 없고 VMware가 고객을 대신하여 이 계정을 소유하고
운영하며 이 어카운트를 기준으로 비용을 지불합니다. 두 번째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AWS의 고객 어카운트입니다. 이 계정은 VMC on AWS의 SDDC의 셋업에 활용되며 SDDC에 대한 프라이빗 네트워크 연결 구성에 사용되어집니다. 아시다시피 이 AWS 커스터머 계정은 고객이 어카운트를 소유하고 AWS의 네이티브한 서비스와 연계하기 위해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VMC on AWS를 통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축할 때 권고되어지는 하이 레벨 아키텍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의 온프레미시스 데이터 센터에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vSphere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AWS의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상에 VMC on AWS의 SDDC를 구성하고 고객의 워크로드를 유기적으로 확장하며 양단의 vCenter 서버를 SSO 도메인으로 묶어 통합 관리합니다. 그리고 AWS의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VMC on AWS에서 가동되어지는 VM 어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고 기능을 확장시킵니다. 그리고 VM웨어 vSphere 환경은 vRealize Suite 또는 VM웨어 PowerCLI를 통해서 그리고 고객의 AWS 리소스 환경은 AWS CLI와 SDK를 통해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관리를 고도화합니다. 이제 VMC on AWS를 온프리미시스의 데이터 센터 또는 AWS의 커스터머 VPC와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VMC on AWS를 온프리미시스 데이터 센터와 연결하는 방안입니다. 바로 전장에서 보셨던 하이레벨 아키텍처인데요. 여기에서 온프리미시스와 VMC on AWS 사이 구간의 네트워크 연결 방법이 되겠습니다. AWS 디렉 커넥트를 통해 연결하는 구성 방안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AWS 디렉 커넥트는 고객의 온프리미시스 네트워크와 AWS 클라우드 간의 프라이빗하고 데디케이티드한 네트워크 연결을 제공하는 AWS의 서비스입니다. AWS 디렉 커넥트를 사용하게 되면 스루풋이 증대되고 레이턴시가 감소되며 일정하고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항상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전송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MC on AWS와 온프리미시스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에도 AWS 디렉 커넥트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 권장되고 있습니다. 구성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온프리미시스 데이터 센터와 VMC on AWS SDDC 사이에 DX 로케이션의 AWS 디렉 커넥트를 통해 전용의 네트워크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커스터머 게이트웨이와 AWS 라우터 간의 BGP 피어 세션을 구성하여 네트워크 경로를 생성합니다. AWS 라우터에서 VM 서브넷, 어플라이언스 서브넷, 그리고 ESXi 인프라스트럭처 서브넷에 대해서 애드버타이징함으로써 온프리미시스 게이트웨이는 네트워크 경로를 학습하고 SDDC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VM을 마이그레이션 한 후에도 동일한 IP 어드레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NSX L2 VPN을 구성하여 온프리미시스의 VLAN을 SDDC의 컴퓨트 네트워크로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AWS 디렉 커넥트와 VM웨어 NSX 조합은 온프리미시스와 AWS 클라우드 간의 가장 원활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네트워크 연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일한 환경에서 인터넷 회선을 이용하여 VPN 백업 경로를 구성하는 방안입니다. AWS 디렉 커넥트 경로 자체를 이중화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백업 회선으로서 VPN을 사용하는 방법이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참조 아키텍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온프리미시스의 게이트웨이와 SDDC의 티어 제로 라우터 사이에
인터넷 회선을 통해 IPsec VPN이 구성되어 백업 회선으로서 동작하며 구성된 백업 회선은 AWS 디렉 커넥트를 통한 주 경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양당 간의 통신 경로로 사용되어지겠습니다. 이번에는 VMC on AWS가 AWS 클라우드의 커스터머 VPC와 연결되는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MC on AWS의 티어 제로 라우터와 커스터머 VPC는 일라스틱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쉐어링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연결이 구성되어집니다. 즉, NSX 티어 제로 라우터가 가동되고 있는 ESXi 호스트에 연결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커스터머 VPC의 ENI와 연결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러한 커스터머 VPC의 ENI는 커스터머 VPC의 서브넷 안에서 프로비저닝 되며 각각 하나의 vSphere ESXi 호스트와 연결됩니다. 한 번에 하나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만이 활성화되지만 NSX 티어 제로 라우터가 가동되고 있는 ESXi 호스트의 장애 시에는 다수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페일오버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모든 ESXi 호스트는 25GBps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인터페이싱하기에 충분한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VMC on AWS를 다수의 커스터머 VPC와 온프리미시스 네트워크에 함께 연결하고자 할 때의 구성 방안입니다. 고객은 아마존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다수의 VPC들과 SDDC 그리고 온프리미시스 네트워크를 단일 게이트웨이를 통해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로 간의 통신을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는데요. 단일 게이트웨이로 인해 관리가 단순해지고 오퍼레이셔널 코스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온프리미시스 데이터 센터와 VMC on AWS의 SDDC는 IPsec VPN으로 트랜짓 게이트웨이에 연결하며 일반 AWS VPC는 ENI를 통해서 연결되어집니다. 이제까지 VMC on AWS의 네트워크 연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온프리미시스의 VM 워크로드를 VMC on AWS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방안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Sphere VM 워크로드의 마이그레이션 방법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먼저 NSX를 통해서 v모션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사용자는 AWS 디렉 커넥트를 VM웨어 NSX와 통합하고 vSphere v모션을 사용하여 VM을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적은 수의 VM을 중단 없이 마이그레이션 할 때 좋은 방법이며 사용하기에도 편리합니다. 다음은 VM웨어 HCX 마이그레이션 방법입니다. VM웨어 HCX 플랫폼은 고객이 온프리미시스 환경에서 AWS 클라우드로 VM을 다양한 환경에 맞춰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인터커넥트 솔루션입니다. VM웨어는 VMC on AWS 서비스 오퍼링의 일부로서 HCX 애드온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업 앤 리스토어 방법인데요. 고객에게 이미 AWS와 통합된 데이터 보호 솔루션이 있는 경우에는 VM의 백업 사본을 생성하고 아마존 S3에 저장한 후에 VMC on AWS의 SDDC 클러스터에서 VM을 직접 복원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v모션과 두 번째 HCX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모션을 통해 VMC on AWS로 VM 마이그레이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vCenter 하이브리드 링크 모드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동된 VM의 네트워킹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NSX L2 VPN을 구성하여 로컬의 VLAN을 SDDC로 확장해야 하는데요. 만약 로컬 vSphere 환경에서 NSX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NSX 스탠드얼론 엣지 어플라이언스 OVA를 다운로드 받아서 로컬에 구성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NSX와 v모션을 사용하는 마이그레이션 방법은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다는 점, 사용하기가 간편하다는 점,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백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다만 온프리미시스의 vSphere 버전 제약, 하이브리드 링크 모드의 구성, 그리고 네트워크 제약 사항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 v모션의 네트워크 경로인 VM 커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최소 250Mbps의 밴드위스와 최대 100ms의 라운드 트립 레이턴시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AWS 디렉 커넥트의 사용을 권장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VM웨어 HCX 솔루션을 통한 마이그레이션 방안입니다. 먼저 VM웨어 HCX란 여러 온프리미시스 환경과 클라우드 환경 간의 워크로드의 자유로운 이동성을 위한 올인원 마이그레이션 솔루션입니다. 콜드 마이그레이션,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벌크 마이그레이션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마이그레이션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이나 웬 구간과 같은 비교적 낮은 대역폭의 환경에서도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즉, AWS 디렉 커넥트가 구성된다면 좋겠지만 반드시 필수 요건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VM웨어 HCX는 vSphere 및 기본 네트워크에 대한 인프라 추상화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온프리미시스 환경에 대해서 별도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나 리빌드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VM웨어 HCX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는 VMC on AWS 포털에서 HCX를 활성화하고 온프리미시스 vSphere 환경에 HCX 구성 요소를 설치한 후에 소스와 타겟 사이트 간 피어 어플라이언스를 생성하여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프리미시스의 HCX 엔터프라이즈 매니저와 VMC on AWS의 HCX 클라우드 매니저는 컨트롤 플레인입니다. 온프리미시스의 vSphere 환경과 SDDC의 VMware 클라우드 간에 사이트 통신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HCX IX 인터커넥트 어플라이언스 피어는 인터넷 또는 프라이빗 라인을 통해 타겟 사이트로의 복제 및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제공합니다. HCX WAN Optimization Appliance Peer는 빌트인 데이터 컴프레션, 디두플리케이션, 그리고 WAN 가속 기능을 제공하여 VM 데이터의 복제 및 마이그레이션을 가속화시켜줍니다. HCX Network Extension Virtual Appliance는 소스와 타겟 사이트 간 L2VPN, L3VPN 또는 두 VPN을 모두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를 안전하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이렇게 HCX에서는 자체적인 VPN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에 NSX의 구성 및 기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VMC on AWS의 구성 예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구성은 VMC on AWS를 이용한 데이터 센터 익스텐션의 가장 기본적인 레퍼런스 아키텍처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IPsec VPN을 통해서 온프리미시스 데이터 센터와 AWS의 VMC on AWS를 연결한 구성입니다. 이 경로를 통해서 온프리미시스 VM과 VMC on AWS의 VM 워크로드들은 서로 통신하며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에 대비하여 사용자의 도메인 컨트롤러나 DNS 등의 서버는 물리적으로 분리 구성하여 어느 한쪽의 장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알아보았듯이 VMC on AWS의 SDDC와 고객의 VPC는 ENI를 통해서 티어 0 라우터와 연결되어집니다. 이 경로를 통해 SDDC에 구성된 VM 워크로드들은 커스터머 VPC에 구성된 EC2 인스턴스나 RDS 등과 손쉽게 연결할 수 있고 또는 해당 리전 내 서비스인 S3버킷, NFS나 아카이빙 등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라이즌 뷰 VDI 솔루션은 최근까지도 많은 국내 대기업에서 도입하여 구축하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호라이즌 뷰 7부터 클라우드 파드 아키텍처라는 기능이 새롭게 릴리즈되었는데요. 클라우드 파드 아키텍처는 지역적으로 분리된 가상 데스크톱 파드를 구성하고 사용자가 어느 위치에서 VDI에 접근을 하던 간에 사용자의 위치에서 가장 근접한 파드에서 VDI 서비스를 제공하며 항상 동일한 사용자 데스크톱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기능입니다. VMC on AWS를 통해서 호라이즌 클라우드 파드 아키텍처 구성 시 온프리미시스와 클라우드 간 완벽한 통합 데스크톱 액세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단일 커넥션 서버 URL을 통해서 VDI 연결을 시도하고 아마존 라우터 53은 GSLB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의 연결 요청을 적합한 VDI 파드로 리디렉션 시켜줍니다. 사용자는 최적의 위치에서 동일한 데스크톱 업무 환경을 제공받음으로써 데스크톱 업무에 대한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호라이즌 뷰 솔루션의 경우 데이터 센터 익스텐션의 사례도 될 수 있지만 훌륭한 비즈니스 컨티뉴어티나 디자스터 리커버리 모델도 될 수 있습니다. 온프리미시스의 재고 결정이나 또는 온프리미시스에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를 위해 빠르게 가상 데스크톱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일라스틱 DRS와 인스턴트 클로닝을 통해서 대규모 가상 데스크톱 환경을 빠르게 생성하고 폭증하는 사용자 로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자스터 리커버리의 멀티플 사이트 프로텍션 사례입니다. 사용자는 VM웨어 사이트 리커버리 솔루션을 연계해서 다수의 메인 센터를 단일의 VMC on AWS SDDC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VM웨어 사이트 리커버리는 복잡한 다중 사이트 토폴로지를 지원할 수 있는 복구 자동화 솔루션인데요. 개념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보호 대상 사이트에서 하나의 VMC on AWS의 SDDC로 VM 워크로드들을 복구하거나 반대로 단일 VMC on AWS SDDC에서 여러 복구 사이트로 가상 머신 세트를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VMC on AWS의 SDDC를 VM웨어 사이트 리커버리와 연계하여 DR을 구성하실 경우에 DR 구성 및 운영의 복잡성을 간소화하고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애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의 구성 예시입니다. VMC on AWS의 SDDC 내에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여 서비스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멀티 가용 영역을 사용한 스트레치드 클러스터 구성을 통해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분산 배포하고 가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래픽 로드 밸런싱을 위해서 AWS의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구성하고 일라스틱 로드 밸런싱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AWS WAP 서비스를 적용해서 웹 페이싱 어플리케이션들을 디도스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AWS 실드 서비스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진보된 보호 정책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VMC on AWS의 SDDC에 구성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연계하고 기능을 확장하여 데이터 웨어하우싱 서비스를 구성한 예시입니다. AWS 글루 서비스를 통해서 VMC on AWS에 구성된 DB 서버를 데이터 소스로 하는 ETL 작업을 수행하고 아마존 레드시프트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합니다. 최종 사용자는 아마존 퀵사이트를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트렌드를 확인하거나 분석 및 예측 등의 인사이트 작업을 손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인데요.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정보입니다. 먼저 상단에 보여지는 두 개의 주소는 각각 AWS와 VM웨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VMC on AWS에 대한 리소스 사이트입니다. 이곳에서 추가적인 정보와 좀 더 자세한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단의 주소에서는
VMC on AWS의 Sizer and TCO2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VMC on AWS에서 워크로드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의 규모를 추정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이를 통해서 TCO를 계산하고 온프리미시스 가상 환경과 비용을 비교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세션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설문은 꼭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성해 주신 설문을 기반으로 저희가 좀 더 나은 세미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질문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은 차례로 드릴 것이며 발표 자료에 대한 녹화 영상은 추후에 별도로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AWS 마이그레이션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